잠시 후 2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경기도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사진 찍을 때 여기입니다. 네, 먼저 기념 촬영을 먼저 하시고 나서 회의 예산정책협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쪽에 앉으신 분 뒤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정면 한번 가주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설훈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당 참석자입니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종성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현자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참석자입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참석자입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환준 도의 의장님과 김경협 도당위원장님, 여기어리 소속 위원님들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9월부터 시작한 하반기 예산장적 협의회가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는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도내 양돈 농가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가 많이 둔화돼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9일 이후에는 그 축산농가에서는 추가 발병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한 달 가까이 추가 발병이 이제 없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살처분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그 새로운 방법을 좀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이제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일 때도 이제 살처분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관계된 공무원이라든가 이분들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고 또 처리 방법도 너무 그 동물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서 그 순환 처리 방식을 좀 더 강구하도록 경기도가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 지역 화폐가 발행이 3,800억이나 되고 벌써 사용된 금액이 2,600억이나 사용이 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챙기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도 당정 간의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게 교통난인데 그나마 이제 2030을 발표하면서 GTX 노선을 더 확대하는 그런 그 정부 정책이 이제 비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 간에 또 격차가 커서 이 북부 쪽에 교통망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태 면제가 돼서 그 경기 북부에도 이제 숨통은 터졌는데 보다 꼼꼼히 살펴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역버스를 국가 사업으로 하면서 비용을 지방 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정부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가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신 접경 지역을 협력의 공간으로 설계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1350만 도민과 함께 명시상부한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도와 또 경기도 산하기관 그리고 경기도의 시, 군 모두가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은 김경협 도당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광역시도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쭉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 편성 단계와 그다음에 이제 국회 의결 단계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예산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1년에 2차례씩 우리 시도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각별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좀 뭐 몇 가지 우리 경기도 관련된 몇 가지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문제, 주택 공급을 위한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가 확정돼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 대부분이 다 주로 경기도입니다. 지금 부천, 고양, 남양주, 하남, 과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당 지역들은 지금 상당히 그 토지주들의 민원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일 큰 민원이 아마 그런 걸 텐데요. 과거 1기 신도시 때 감면해졌던 양도세율이 낮아져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손해를 크게 본다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도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그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마 예산 집행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전략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각각의 지자체가 이것을 얼마만큼 제대로 제때 집행해 내느냐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보니까 우리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예. 아마 상당히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도의회에 또 추경 예산도 지금 현재 지금 상정이 돼 있죠. 우리 저 송환준 의장님과 염정현 대표님 함께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 집행률을 늘리고 그리고 지금 그 확장 추경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확장 재정 전략이 제대로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경기도에 각별한 강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엽 위원장님과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님께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역 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당과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교량적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 재원은 감소하고 법정 의무적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역 규모에 맞게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하고 도민의 복지, 안전, 문화 분야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한 대책으로 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은 지방 분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소가 허락이 안 돼서 모든 의원님과 원외위원장님들이 못 오셨는데요. 경기도와 더욱더 좋은 나라가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당정이 김경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당정이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월 액돌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역할이 우리 내수를 활력화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마 지방정부는 90%까지 목표를 정해서 꼭 반드시 실천하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률이 90%에 이르게 된다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까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청과 도내 모든 지방정부들이 순조롭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당의 중요한 역량들이 전부 경기도 출신이세요. 사무총장님, 정책위원장님, 외계리 관사님. 저 빼놓고 다 경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리고 송환준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이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돈은 지금 6은 지방에서 쓰고 중앙에서 쓰는 건 4인데 실제 쓰는 권한은 8을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조화나 이런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모순을 해소하는데도 당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통 얘기를 아까 하셨습니다만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경기도민이 한 25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매일 출퇴근 시간이 53분인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평균 이게 통계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분 계실 겁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걸리는 분 많을 텐데요. 이것이 경기도의 잠재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 또는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인데 최근에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반드시 저는 이 사업에 국비가 대대적으로 투입이 돼서 실천이 돼야 된다. 이 계획이 아주 신속하게 조속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당에서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훈 최고위원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야 여러분들이 국회까지 오셔서 당정 예산 관련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서 전국 최고의 지자체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복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책무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아주 유능하게 도정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는 앞날이 창창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지금 탈출을 해야 될 상황에 빠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탈출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가 잔뜩 되는 바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위하 힘을 잘 모아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한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청에서 뵙게 됐고 이렇게 국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협이 계속되어 있는데요. 방역과 농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고 또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서시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김희겸 행정제1부시장님, 이하순 제2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를 위해 국회에서 국비 예산과 현안들을 책임지고 계신 김경엽 도당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임종성 의원님, 또 자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40분의 국회의원님들, 송환준 도의회장님과 염종인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현장에서 경기 발전을 이끌고 계신 시장 군수 지방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17개 시도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17개 시도 예산과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신 이해찬 대표님, 박강원 최고위원님, 서른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전해철 여계리 간사님과 김정우 기재
간사님께 또 하반기 정액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환준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일괄 이양법이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님과 송환준 의장님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1,300만이 아마 오늘쯤 됐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인했는데 1,290만이었거든요. 뭐 나날이 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이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불행해지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그 똑같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잘 되면 우리 민주당이 잘 되는 거고 민주당이 잘 안 되면 경기도에서 안 되면 우리 민주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이 사업 이 예산 안건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책위장입니다. 먼저 올해 두 번째 예산정책협의회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위해서 국회를 찾아주신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의회 송환준 의장님과 또 염정현 우리 대표위원님도 또 도의회에서 함께 또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과 현안들을 정부 예산안에 이제 반영하기 위한 저희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기도에 지원되는 국비가 15조 1천억 원을 확보가 현재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상 최초로 이제 내년도에 15조 국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 데서 아마도 이제 이러한 노력들은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도의회도 함께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김경엽 도당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제 협심 단결한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교통 관련 여러 SOC 대규모 SOC 사업들과 또 도민 생활의 질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또 하게 되는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제 이번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가 지금 한창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또 이걸 통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여러 현안과 또 추가 반영돼야 될 예산들을 저희가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경기도가 책자가 제일 두툼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114건이 이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잘 유지 반영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신규 사업 반영 건의도 한 19건이 있고 또 계속 사업 증액 건이 4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또 가장 막강하신 전해철 우리 간사님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임종성 의원님이 예산 소위위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되셔서 어떤 이 두 분의 맹활약과 함께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또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아무튼 당에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발표가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수도권은 이 교통난 해소와 서울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들이 굉장히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당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발전이 그동안 지체되어 한 요인이 되기도 했던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지역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 지원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보다 주민들께서 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감하고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좀 관심과 또 사업의 신속한 추진 그리고 또 추가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같이 저희들이 당이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송환준 도의장님 얘기하셨던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것은 당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데서 올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앞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이 어제 이와 관련된 확대 재정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3분기까지의 재정 집행 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특히나 이 현재의 경제 활력 제고와 그다음에 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점에서 특히 4, 4분기의 재정 집행을 최대한 높여서 현장에서 경제 활력과 민생 활력들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경기도가 또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큰 우리 또 도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지역에 많은 산업들도 있고 각별히 올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비와 도비 등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해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 우리 송환준 의장님, 염정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경엽 도당위원장님도 수고가 많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오늘 정책협의회인지 아니면 중앙당과 함께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경기도 출신이고 경기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경기도야말로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의원분들이나 지역경제인들이 거의 이걸 같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 경우에는 예결위 위원이 돼야만이 겨우 자리에 앉을 정도로 우리 임종석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일 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7분 중에 한 분 소위 위원이고 특히 경기도를 담당하는 소위 위원으로 됐습니다. 아까 박수를 치려다가 진짜 쳐주시면. 예, 아무튼 우리 경기도가 그만큼 많은 분들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예산 국면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나왔지만 경기 지역화폐는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 검증이 될 정도로 정책을 실현했고 청년 수당이나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경기도에서 지역 경제 또 경기도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냐 등등에 대해서도 저는 답을 줄 정도의 좋은 정책 실현과 실질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재명 지사의 지도력이 굉장히 많이 경기도에 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버스비 인상도 의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이 잘 구현되기를 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오늘이 17개 하는 시도지사 또 시도와 하는 예산정책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쭉 이런 회의를 했지만 일관되고
또 실효성 있게 이런 협의를 한 것은 저는 역대 어느 지도부에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해찬 당대표께서 작년에 대표 취임하신 이후에 실질적인 중앙당과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저는 현실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1차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하신 대로 사상 최대로까지 표현하셨는데 거의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세종 구리 안성 고속도로라든지 또 제2 순환 같은 경우 구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 회의가 실질적이었다라고 또 마지막을 경기도에서 하게 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예산정책협의회 때 경기도 안산의 고영인 지역위원장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 교부세를 보통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 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참고할 뿐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참고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수요의 한 자료로 반영이 돼서 실제로 보통 교부세가 각 자치단체 내려갈 때 외국인 인구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런 것이 저는 이 정책협의회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지역단에서 필요한 정책이 실천되게 하는 그런 협의에 저는 좋은 증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그 예산 심사가 마지막 부별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임종석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정해진 일정, 역대 어느 일정보다도 잘 이렇게 준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일정 자체가 당겨지게 돼서 적어도 12월 2일까지는 일단은 잘 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 소위 일정입니다만은 그거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성석 의원님이 경기도 담당이시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잘 막을 뿐만이 아니고 오늘 나온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잘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김경엽 도당위원장님, 송환정 의장님 그리고 염정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도부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좀 보태고자 합니다. 특히 재정 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지금 오늘 그 각 시군에서 못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지사께서 각 시군 것까지 좀 꼼꼼히 직접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 재정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제도 개선 측면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걸 우리 당과 정부에 건의해 주시면 다음 연도 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경엽 도당위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돼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당과 우리 또 기재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 차원에서도 그 우리 당의 이춘석 위원장과 제가 직접 시민과 시장님들과 만나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법안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의 재정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 공기업들로 하여금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도 있습니다. 재원도 있고 역량도 되고 또 필요성도 있는데 문제는 소위 부채 비율 산정으로 이 재정 집행을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인데 해결책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게 되면 사실은 자산과 부채가 똑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채만 계산을 하니까 일정액 이상이 되면 부채 비율에 걸려서 더 이상 못 짓게 되는 거죠. 거의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형식의 이거는 예를 들면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은
이 지방채 산정 비율에서 빼주시면 지방공사들이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데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원래 250% 자산 대비 250%까지 공사채 발행 한도를 정했다가 이제 올해 300%로 늘려주셨습니다. 당에서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상당 정도의 재정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50%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근데 문제는 현행 법에 자산 대비 400%까지 지방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 안에서 또 300%까지 묶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그 엉터리 공기업 운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하더라도 300%를 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예외로 해주시면 사실은 충분히 재정 통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만큼의 공공 임대주택 자산이 생기고 근데 부채가 생겨나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전혀 재정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정부에 좀 건의해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전혀 위험성, 재정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점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지금 주택 공급 방식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서울도 그럴 테고 각 지방 공사들이 똑같이 처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제역이나 뭐 AI나 또 최근에 돼지열병 발생하면 전부 땅에다 묻습니다. 묻다 보니까 땅도 오염이 되고 관리 인력도 문제고 나중에 또 계속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또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비용이나 직접 비용이 너무 비싼데 사실은 최근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동물 자원화 시설, 소위 렌더링 시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하면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다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좀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뭐 돈도 크게 많이 안 듭니다. 한 뭐 500억도 안 드는 돈이어서 앞으로 AI라든지 뭐 구제역을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경기도에 하나 해주시고 좀 여력을 확보해서 저는 뭐 권역별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역별로 하나쯤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계산을 해보면 훨씬 쌉니다. 확실하게 쌉니다. 싸고 또 유용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우리 돼지열병 방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돼지열병이 발병했는데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막고 있는 데가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뭐 도에서도 자부심 갖고 있고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총리님을 포함한 농수산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측면에서 지금 양돈 농가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뭐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도 않고 특히 시중에 공급되는 것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전혀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생 지역의 3km 이내는 전부 살처분하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파주, 김포, 연천 여기는 관내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곧 연천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데 그럴 만큼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당에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불안감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역버스 말씀 아까 한번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목록으로 많이 제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록은 좀 당에서 봐주시고 주요 사업 목록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뭐 기본소득이나 뭐 지역화폐나 국토보유세 뭐 이런 거 많이 저희가 제안 드렸습니다. 제안 드렸는데 이제 작은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 빠진 게 저희가 정말 당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감독 권한을 일부 좀 위임을 지방 정부에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산업재해 사고로 연간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지금 정부에 뭐 2,000 몇 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라서 실제로 감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규모 이하 또는 뭐 건설 현장 이런 데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에 조금 위임해 주시면 아무래도 근로 현장에 그런 뭐 불법적 근로 환경이라든지 산재 예방이라든지 또는 뭐 근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는 노동자들과 또 사업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과 상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각별히 한 번 더 근로감독 권한의 이양이 아니고 일부 위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안내드린